나와 나는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꽃의 향기를 쫓아 꿀을 따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나와 꽃의 꿀을 빠는 1번은 집안의 온갖 꾸준히 일을 모두 거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1번인 것입니다. 희미한 여명에 언뜻 잠이 깬 완도 포구. 신선한 새벽 바람 같은 뱃사람들의 건강한 왁자함 속에 많은 벌 식구들도 제주발 완도착 화물선에서 줄지어 하산합니다. 제주의 유채꽃이 시들면은 양봉가들은 화물선에 벌통을 싣고 완도항을 거쳐서 아카시아 꽃을 따라 중남부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볼통 주인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예. 아, 요 주인이십니까? 예, 예. 아, 예, 예. 지금 제주에서 유채꽃 따고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황이? 올해는 날씨도 괜찮고, 기후도 맞지 않고 평년장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 유채꽃 따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예. 앞으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아카시아 꽃을 보러 저 부산이라든가 대구, 진주 이런 남부지방을 보러 가지요. 예, 네, 거기서 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 예. 충청도를 거쳐서 최전방 강원도나 강화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아, 그럼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이제 올라가시는군요. 예. 올해도 아카시아 꿀을 많이 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양봉인들은 벌과 함께 꽃 따라 천리길을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그저 착하기만 한 바둑이를 말동무 삼아 한차 가득히 벌통과 세간사리를 싣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벌의 영원한 친구들.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꿈은 오래 피는 아카시아 꽃에 달콤한 꿀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유채꽃이 시드는 4월 하순에서 중남부지방의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는 5월 10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 남부지방에서는 무장다리와 자운형꽃이 좋은 밀원식물로 벌을 반깁니다. 특히 자운형은 비료나 사료작물로 이용되는 식물이지만은 꿀의 함유량이 많고 질도 괜찮아서 남부지방에서는 유채 다음 가는 주요 밀원식물로 꼽힙니다. 사과나 딸기 같은 과수식물도 벌을 반기는 밀원식물입니다. 특히 이들 과수식물은 꽃가루 매개가 잘 돼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꽃피는 철에는 벌 유치 작전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곤충이 얼마나 식물의 결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딸기밭의 한 부분을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놓습니다. (20여일) 후 딸기꽃이 서서히 지고 딸기가 달릴 무렵 그물을 쳐놓은 곳의 딸기와 그물을 쳐놓지 않은 곳의 딸기를 거두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요게 지금 저희가 그물을 안 친 거에 딴 거고 말이죠. 요것이 그물을 친 거에 딴 건데 형태적으로 봐가지고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이처럼 그 벌이 그 딸기 수확에 영향을 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꿀벌이 간 것이 약 한 배 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보면은 됩니다. 배 정도요? 네, 배 정도. 지금 요거는 지금 그물을 저희가 쳐놓은 건데 말이죠. 형태적으로는 지금 많이가 그렇죠. 차이 나는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딸기를 저 재셔보면 알겠지만 이 겉에 있는 것이 다 이것이 종자입니다. 예. 다른 과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딸기라고 하는 것은 암술의 수가 많고 수술의 주가 적습니다. 이 종자 하나하나가 다 수정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딸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 되면은 이제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수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형이다. 그러니까 꿀벌이 안 감으로써 소위 수정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여기에도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딸기꽃에서 곤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꿀벌이 움직이는 모습하고 다른 곤충이 움직이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꿀벌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하나 꽃을 찾아가지고 뱅뱅 돌아가면서 이제 이 수밀 작업을 하지만 다른 일반 뭔가요? 파리라든가 이런 것, 꽃등에 같은 거는 오면은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아니고는 이 딸기의 수정은 정상적으로 이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꽃샘 가신 봄바람에 온통 지푸른 산. 5월 10일을 넘어선 중부지방의 산과 들에는 백설기 같은 아카시아 꽃이 흥에 못 이겨 휘청거립니다. 유채꽃의 꿀과 꽃가루로 부지런히 새끼를 길러 대식꿀을 거느린 벌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카시아 꿀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꽃에서 꿀이 분비되는 정도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크게 차이납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많지 않은 청명한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때 벌통 앞에는 꿀을 따라 나갔다 들어오는 벌떼가 요란한 파시를 이룹니다. 아카시아 꽃은 벌들이 앉아서 꿀을 빨기에 썩 조건이 좋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다른 꽃처럼 수술이 많아 벌이 의지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꿀샘도 꽃잎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성미급한 곤충은 아예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꿀의 맛은 다른 어떤 꽃에 비교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벌은 머리로 꽃잎을 제치고 바동거리면서도 한 방울의 꿀조차 포기하지 않습니다. 잔뜩 배를 채운 꿀벌은 꽃잎이나 나뭇가지에 앉아 더듬이와 몸에 묻은 꿀을 닦아내고 집으로 날아갈 채비를 합니다. 꿀벌의 앞다리에는 더듬이를 청소하는 데 꼭 맞게끔 청소 기구가 붙어 있습니다. 일벌의 맨 앞 두 다리에는 움푹 들어간 홈이 있는데 일벌은 이 홈에 더듬이를 끼워 훑어내므로써 깨끗하게 더듬이의 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개될 때에는 사흘 정도면 벌집에는 거의 가득 꿀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꿀이 완전히 익게 되면 일벌은 꿀 창고에 뚜껑을 만들어 씌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밀개라 하는데 대부분의 벌집이 밀개가 되면 비로소 양봉인들은 채밀, 즉 꿀을 따게 됩니다. 물 위의 안개가 햇살에 떠밀려 강가로 피어오르는 어둑 새벽. 벌의 활동이 뜸한 이른 아침부터 채빌은 시작됩니다.
꿀을 딸 때야말로 양봉인들에게는 가장 가슴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벌이 덤벼들지 않도록 연기를 품어 벌통에서 벌집을 꺼내 벌을 털어내고 꿀이 가득 든 벌집을 이리저리 돌려볼 때 1년 농사를 거두는 농부처럼 자꾸만 갈증이 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꿀이 든 벌집을 원심분리 기계 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리면은 하얀 꿀이 진하게 홈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수없이 벌에 쏘이고 풀벌레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은 이 꿀, 투명한 꿀이 꿀통에 쌓일 때마다 꿀보다 진한 기쁨이 가슴에 쌓입니다. 꿀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벌의 번식력도 왕성해서 점점 식구가 늘어납니다. 식구가 늘어나 벌집이 비좁아지면 벌들은 가족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키는데 이것을 분봉이라 합니다. 분봉이 일어날 때가 되면 일벌은 새로운 여왕벌, 즉 처녀 여왕벌을 만드는데 이 처녀 여왕벌이 출생하기 이틀 전쯤 해서 본래 있던 늙은 여왕벌은 자기를 따르는 일부 일벌들을 거느리고 집을 나갑니다.